자, 3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녀석들이 다 뭐 하는 녀석인지 몰라도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나가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뭔가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지금 예상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 이 코드가 적혀있는 이 부분이 main.java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행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까 code.org에서 우리가 블럭을 열심히 쌓은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 좀비가 이동을 했던 것처럼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 실행된 결과가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 이 오른쪽 영역에 나오게 될 건데, 자, 제가 지금 이 실행 버튼,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안 배운 거니까 예상이 안 돼도 괜찮고요. 예상을 잘 하시면 좋은 거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예상을 해보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입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결과는 이렇습니다. 혹은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알려드리면은 맞춰보시고 틀렸으면은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맞았으면은 그 제 설명 들으면서 진짜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맞는 게 맞았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한 결과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쓰여있는 텍스트는 상당히 많아요. 뭐가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실행을 하면 해볼게요. 헬로라고 하는 이 녀석만 이쪽 결과에 나타났어요. 자, 이 헬로는 어디에 있는 녀석이죠? 지금 이쪽에 쌍따옴표 안에 감싸져 있는 여기가 헬로죠. 여기 말고는 실질적으로 헬로라는 텍스트가 입력된 곳이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이 쌍따옴표 안에 뭔가가 들어가면 그리고 이 녀석을 감싸고 있는 이 녀석, 이 뭔가가 실행이 되면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걸 실행하면 콘솔에 뭐라고 나올까요? 헬로 월드 물결 느낌표 예상이 되죠. 실제로 실행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자바에서의 출력문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우신 거예요, 지금.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 코드가 자바에서 출력문에 해당을 합니다. 자, 출력문이라고 하는 거. 출력이 무슨 뜻이에요? 찍어주는 거죠. 뭐, 보여주는 거.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뭐 키보드로 두드리거나 이런 행위들은 입력이라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출력으로 보고 있는 거는 모니터입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출력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건데 자바에서는 출력. 얘도 그냥 똑같아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데 어디에? 콘솔에 보여주는 거. 어떤 거를? 콘솔의 실행 결과를 콘솔에 보여주는 거. 그게 자바에서의 출력문입니다. 문은 그냥 문법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출력하는 문법이다 라고 해서 출력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코드의 실행 결과를 콘솔에 보여준다 라고 하는 이 행위 자바에서의 출력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앞에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없죠? 이 소괄호, 뭐 세미콜론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근데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텍스트들이 콘솔의 결과로서 출력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출력문은 이 출력하는 방식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자바에서의 출력문인데 이 출력문을 통해서 이러한 텍스트, 이러한 문자들을 내가 콘솔에 찍을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출력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system.out.println 서가로 열고 닫고 이거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머리에 기억이 남아서 자동으로 외워지겠지만 지금 당장 그럼 난 자바의 출력문 오늘 배웠으니까 system.out.println 이 녀석을 외워야지 이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애초에 REPL에서 처음에 템플릿 만들고 났을 때 자동으로 한 줄 만들어져 있었죠. 그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쓰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D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은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 실행하면 안녕하세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출력문인데 자바에서의 출력문은 종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출력문의 가장 기본은 이 녀석이 아니라 이 녀석입니다. 둘이 뭐가 달라요? ln이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냐죠. 그 차이예요. 자, 지금 이 밑에 있는 ln이 붙어있는 녀석은 제가 주석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슬래시 2개 걸리면 주석이라고 그랬죠. 주석은 읽히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코드로.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어차피 이 코드 하나만 실행을 할 건데 그죠? 얘는 지금 이 결과랑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결과랑 뭐가 다를까요? 이것도 배우지 않은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예상해 보는 거예요. 다르긴 다르거든요.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죠. 안녕하세요라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여백이 실제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보면 얘는 두 칸이거든요. 두 줄이에요. 두 줄. 얘는 한 줄이죠.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마지막에 있는 이 한 줄은 그냥 실행을 하고 났을 때 그냥 여유로 있는 한 칸의 공백이에요. 이거는 그냥 REPL에서 제공하는 칸의 공백이고 실질적으로 코드가 실행돼서 생기는 공백은 마지막 한 줄을 제외한 상황까지입니다. 그러면 ln을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프린트를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줄바꿈이 있냐 없냐죠. 자, 그냥 프린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안에 적혀있는 이 문자를 출력하는 행위는 프린트 ln과 동일한데 얘는 정말 출력까지만 해요. 출력을 해놓고 그 뒤에 뭘 더 추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ln이 붙은 이 녀석은 프린트 ln 이 녀석은 출력을 했다면 출력이 끝났다면 여기서 그 다음에 완료된 후에 한 줄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커서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그냥 프린트로 출력을 했다.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서 커서가 끝난 거예요. 다음 일이 없어요. 근데 프린트 ln을 썼다면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까지 작업을 완료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여기 콘솔에 찍히는 결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1 다음에 줄을 바꿔요? 안 바꾸죠? 그 다음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럼 옆으로 붙겠네요? 그리고 나서 줄 바꾸나요? 안 바꾸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있는 여백 한 칸 빼고는 붙어 나온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둘 다 ln을 붙여볼게요. 이러면 예상 결과는 안녕하세요 1 출력하고 줄 바뀌어서 안녕하세요 2 나오고 줄 바뀌어서 한 줄은 여백으로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REPL이 주는 여백까지 예상 결과 맞나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린트라는 것과 프린트 ln이라는 것 그리고 콘솔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쌓이면
뒤에 있는 분들은 여기 안 보이세요. 밑으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지울 건데 이 클리어 히스토리 하면은 그냥 지워집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쌓이면 한 번씩 지워가면서 하세요. 만약에 X 표시를 눌러서 이 콘솔을 내가 꺼버렸다. 그러면 어떡하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툴스라고 하는 곳에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누르시면 올라와요. 자, 근데 자바에서의 출력문은 또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번엔 제가 프린트 F라고 하는 녀석을 썼습니다. 그냥 프린트, 프린트 F, 프린트 ln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F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자유롭게 예상. 얘는 안녕하세요 2가 일단은 찍힐 거예요. 문자가 써 있으니까. 찍히고 나서 줄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지금 프린트냐 프린트 ln이냐 따지고 있었는데 지금 F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뭘까? 자, 이 녀석은 결과를 보면 어때요? 누구랑 똑같아요 이거? 이거 ln이랑 같나요? 이거 그냥이랑 똑같죠? 프린트랑. 왜냐면은 ln이었다면 여기 여백에 한 줄 더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녀석도 그냥 프린트처럼 안녕하세요 이 하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프린트랑 프린트 F랑 다를 게 뭐예요? 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자, 프린트 F랑 프린트가 다른 점은 이 프린트 F라는 녀석은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걸 배우시게 되면 이 변수를 출력문 안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활용하는 시점에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서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아직 우리가 변수도 안 배웠고 서식 지정자라는 개념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배우고 나서는 출력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에서의 출력문은 총 3가지가 있다. 첫째, 프린트. 둘째, 프린트 F. 셋째, 프린트 ln. 근데 이 녀석은 거의 활용하지 않아요. 이거 2가지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식 지정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 F를 쓴다라고 했지만 그런 거 안 썼을 때 프린트랑 똑같죠? 그쵸? 굳이 3가지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바꿈 필요하지 않아. 출력하고 나서 줄 안 바꿀 거야. 그러면 F 쓰면 되고요. 출력하고 나서 줄 바꿀 거야 하면 ln 쓰면 돼요. 굳이 섞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출력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쨌든 콘솔의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인데 콘솔의 어떠한 결과를 본다라는 행위는요, 이거는 사용자와 개발자 입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100% 개발자용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이러한 콘솔이라는 영역을 못 봐요. 실제로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만약에 웹을 만들어요. 웹사이트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을 했어요. 자, 자바를 사용해서 만드는 부분은 이제 백엔드라고 표현하는 서버 쪽 코드가 될 건데 그쪽 코드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일반 사용자들은 못 봐요. 그럼 누가 봐요? 거기는 개발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웹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론트 엔드라고 해서 프론트 단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는 콘솔은 이 부분에도 콘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는 콘솔은 일반 사용자들도 볼 수는 있어요. 다만 봐도 뭔지 모르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론트 단에서 볼 수 있는 콘솔이라는 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콘솔이라는 게 있죠. 지금 제가 연 이거는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콘솔 영역을 보면 여기에 있는 어떠한 결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네이버 이거 열었는데 없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는 이 콘솔에 뭔가를 찍어서 결과를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이 네이버 측은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안 해놓는 게 맞아요. 왜? 하면 결과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본다고요? 사용자도 봐요. 그럼 개발자가 개발하는 중에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열심히 막 찍어놨어요. 데이터를 막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사용자들도 볼 수 있게 냅두면 일반 사용자들이야 이걸 봐도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악의를 가지고 아는 사람이 접근을 한다면 데이터 유출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는 것들은 없애고 실제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은 거의 개발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력문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개발자를 위한 거예요.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줄바꿈이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줄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건 정말 큰 차이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 딱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줄에 나와야 되는 녀석이 제가 실수로 ln을 붙이는 바람에 줄이 바뀌었대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억지를 부려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이 한 줄에 있어야 되는데 줄이 바뀌어서 회원가입이 밑에 줄로 내려왔대요. 그러면 지금 이 네모 박스는 이만큼은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밑으로 얘가 내려와 버리면 깨지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뭔가를 예측할 때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웬만하면 같이 예측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이 결국에 개념을 이해하고 확실하게 그 스스로 머릿속에 확립시키는 데 큰 도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문은 이렇게 F랑 L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줄이 어떻게 바뀔 거고 안녕하세요 1, 2, 3, 4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자, 일단 안녕하세요 1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그럼 밑에 줄에서 안녕하세요 2 나오겠죠. 그 다음엔 줄을 안 바꾸겠네요. 안녕하세요 3이 이 옆으로 붙겠죠. 그 다음에는 줄을 안 바꾸겠죠. 그럼 안녕하세요 4가 여기 옆으로 붙겠네요. 그 다음에는 줄을 바꾸겠죠. 그럼 커서가 한 줄 내려와서 여기서 여백 남고 그냥 자동 여백 하나 해가지고 총 4줄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배운 걸 가지고서 예상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활용까지도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출력문을 배운 건데 이 출력문 하나를 배움으로써 또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1, 2, 3, 4 이 4줄의 코드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진행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셨죠?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아요. 코드가 예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 아래에서 위로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됐다면 1, 2, 3, 4가 순서가 안 맞겠죠. 근데 지금 1, 2, 3, 4가 잘 들어맞잖아요. 코드는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흘러내려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코드를 실행했을 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랑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다르나요? 다른가요? 같을 것 같죠? 실제로 같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코드를 입력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두 줄과 아래에 있는 중괄호 두 개, 이 녀석은 일단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가도 되고, 이 안쪽에 있는 내용만 보는 건데, 이 안쪽에서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줄바꿈, 여기도, 이런 것들, 코드로 읽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띄어쓰기를 줄바꿈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동작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로 출력에서 줄이 바뀌는 거는 이렇게 코드들이 줄을 바꿔서 한 줄씩 띄워져 있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위에 두 줄과 아래 두 줄, 그리고 이 녀석 이 위에 거랑 아래 거 몰라도 되고 이만큼만 좀 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넓은 시야로 다 같이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코드를 작성했을 때 뭔가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이점은 여기입니다. 이 선에 따라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이즈가 다르죠? 자, 제가 아까 전에도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면서 들여쓰기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난 자바만 배울 거야, 그리고 웹 개발 바로 공부할 거야, 뭐 DB 배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공부를 할 거야, 혹은 난 기초 언어 세 가지 다 할 거야, 뭐 자바, C, 파이썬도 할 거고, 뭐 C++도 하고 싶고, 뭐 C샵도 하고 싶고, 난 기초 언어들 다 공부하고 싶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공부 계획을 짜셨든 간에 프로그래밍 관련된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면 이 들여쓰기는 이제부터는 병이에요, 병. 여러분들은 이제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편집증 환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진짜로 편집증 환자인 것처럼 들여쓰기가 잘 안 되면 소름이 돋고 코드를 도저히 눈으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 정도로 들여쓰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들여쓰기는 왜 중요할까요? 들여쓰기가 중요한 이유.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주석 지울게요. 이 코드 이거 이렇게 해놔도 실행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결과 잘 나왔죠? 잘 되죠? 이거 지금 다 한 줄이에요. 그렇죠? 결과는 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코드를 제가 한 몇백 줄 써놨대요.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읽겠죠? 제가 봐도 못 읽어요. 이거는 개발자의 숙련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못 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가독성이 딸려서, 부족해서. 한 줄로 써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코드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죠.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처럼 다시 돌려서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한 줄로 붙여놓은 것보다 훨씬 잘 읽히지 않나요? 그럼 이거 차이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몇백 줄 써있대요. 이거랑 누가 더 읽기 좋겠어요? 사실 아직은 전자랑 후자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이 자바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이런 그 구역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독성이 중요해서예요. 가독성을 올리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근데 가독성은 그럼 왜 중요해요? 개발 혼자 일한다고요? 아니죠. 협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짠 코드를 누군가가 분석해야 되는 상황, 가져다가 써야 되는 상황 무조건 생겨요. 남이 쓴 코드를 내가 분석하거나 가져다 써야 되는 상황 무조건 생겨요. 그러면 서로 코드가 읽기 편해야 일하는 능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 코드는 이 협업 때문도 있지만 가독성이 중요한 이유는 협업 때문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기도 해요. 내가 코드를 작성했어요. 한 2주 다른 일 바짝 정신 집중해서 다른 일 막 하다가 1, 2주 만에 다시 와서 봤어요. 기억 안 나요, 이거. 기억 안 나면 내가 다시 내 거 분석해야 돼요. 근데 가독성이 깨져 있으면 4시간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독성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언어에서는 가독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가독성이 중요하다 못해서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애초에 들여쓰기가 문법으로 생겨났어요. 파이썬에선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오죽 들여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었으면 애초에 이게 문법적으로까지 발전을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중요성을 파악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적으로 지키셔야 되고요. 이제 들여쓰기 처음에는 그래서 들여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야? 내가 아직 뭘 모르는데 들여쓰기를 어떻게 잘하지? 쉽죠. 그냥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자바에서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줄 그리고 줄이 바뀐 다음에 들여쓰기가 한 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나오다가 줄이 한 번 바뀐 다음에 또 들여쓰기를 한 번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쉽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코드 한 줄 쓸 때마다 들여쓰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애초에 아까 출력문 여러 줄 쓸 때 이렇게 안 했죠. 들여쓰기는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들여쓰기를 하는 기준은 얘입니다. 자바 코드에서 뭔가 입력이 되다가 중괄호가 열렸어요. 그리고 줄이 바뀌었다. 그럼 그 다음 줄은 일단 한번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드가 또 진행이 되다가 중괄호가 또 열렸죠. 열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한번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 들어간 겁니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중괄호가 닫혔네요. 그쵸? 닫혔어요. 그러면 그 닫힌 코드 밑에 줄에다가 뭔가 코드를 적어야 된다면 얘는 한 칸 띄어야 돼요? 두 칸 띄어야 돼요? 얘는 이제 한 칸이죠. 중괄호에 몇 번 감싸져 있느냐가 들여쓰기를 몇 번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녀석은 이 출력문은 한 번, 두 번 감싸져 있으니까 두 번 쓴 거예요. 이 녀석은 한 번 감싸져 있으니까 한 번 쓴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감싸진 녀석이 닫혀서 이제 더 이상 감싼 영역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 밑에 오는 코드들은 다시 한 칸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 뭔가를 썼을 때 이 녀석은 몇 칸, 중괄호 몇 개에 감싸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한 개에 감싸져 있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 두 번째 중괄호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죠? 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 개수가 내가 들여쓰기 해야 될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막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보세요. 자, 지금 주석 걸려있는 이 출력문에 들여쓰기를 몇 번 해야 될까요? 세 번이죠. 여기 하나, 둘, 세 개 안에 감싸져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자, 여기 주석 걸려있는 이 녀석은 몇 번 해야 돼요? 얘는 두 번 해야 되죠. 두 번. 세 번째 중괄호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게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여쓰기에 대한 신경을 조금은 쓰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색하니까. 근데 이거는 금방 적응해요. 처음에 가닥만 잘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들여쓰기를 따라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툴들이 엔터를 쳐주면 내가 어디서부터 써내려가야 되는지 위치를 대충은 잡아줘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옆에 출력문 끝에 커서 여기 위치하고 있다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같은 위상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여기랑 들어옵니다. 위치 맞죠? 이런 걸로도 얼추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좀 신경 써서 하되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니까 그냥 의식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괄호가 열렸으면은 이 닫히는 짝들 이것도 잘 맞춰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얘 쪽에 커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이랑 같이 블럭이 씌워졌잖아요. 얘가 얘랑 짝꿍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커서 옮기면 이쪽으로 블럭 씌워줍니다. 만약에 이런 거 하나 더 생겼다. 얘는 이제 블럭 제대로 못 씌워주죠. 짝꿍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에러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 상황을 보면은 얘는 딱 봐도 뭔가 올바른 실행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에러가 난 것처럼 보여요. 여기 에러가 써있기도 하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에러를 되게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에러를 보면, 에러 났네? 나 뭐 잘못했지? 하고 여기를 쳐다보실 게 아니에요. 에러 났네? 뭐라고 하지 얘가 지금? 하고 얘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이에요, 이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초반에 이걸 잘 안 보세요, 다들. 근데 이거를 보면 웬만한 해답은 여기에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얘가 알려주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src 메인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바요, 몰라도 돼요. 근데 메인.자바 점 얘는 어디서 봤죠? 이거 메인.자바 어디서 봤죠? 예, 우리가 지금 코드 쓰고 있는 파일 이름이었죠. 그쵸? main.java에서 여섯 번째 줄이란 뜻이에요. 여섯 번째 줄이면 얘네요. 그죠? 거기서 에러가 발생했대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에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에러 내용, 내가 영어를 잘 못해, 난 해석을 못하겠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영어 못해요. 저는 심지어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서 아마 이걸로 복사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그냥 구글에 가서 치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알려줘요. 나 구글 싫어. GPT로 가서 치세요. 알려줘요. 그거 보고 이런 에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해답들이 나올 거예요. 뭐 명확하게 해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에러 내용만 봐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걸 쳐보면 대개 보통은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다시 일로 와서 그때 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한 게 어디가 있지? 그때 찾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찾을 때에도 여섯 번째 줄이래요. 그럼 얼추 여기 근방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에러 내용을 알려주고 나서 이거 뭐예요, 이거? 중괄호 닫히는 거에다가 화살표까지 찍어놨죠. 여기 1 에러 있대요. 그럼 얘가 문제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봤을 때, 뭐 이렇게 중괄호 짝꿍이 맞지 않아서 문제입니다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화살표가 얘 가리키고 있네요. 그럼 얘가 지금 짝꿍이 잘못됐나? 그럼 개수 맞춰 보는 거죠. 위에서 열린 건 2개인데 닫힌 게 3개네? 어라? 그럼 얘를 없애야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궁금해. 나는 이 내용을 알고 싶어. 뭐 그냥 번역기 들어가는 거죠. 번역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얼추 우리는 뉘앙스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완벽한 독해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대충 얘가 무슨 느낌으로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파악하고 그걸 파악했을 때 그런 정보들을 얻어서 이제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대부분 다 문법 에러를 많이 보시게 될 거라서 이 expected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거나 뭔가 부족하면 이런 게 떠요. expected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코드 실행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제가 이 끝에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 이거 세미콜론이거든요. 콜론이 점 2개짜리예요. 땡땡. 근데 하나는 반쪽이라서 세미콜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이 세미콜론을 제가 지웠어요. 이렇게 써있던 거를. 이걸 지웠어요. 실행하면 이것도 에러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main.java의 세 번째 줄이래요. 여기죠. 그렇죠? 거기서 세미콜론이 나왔고요. expected래요. 이거 아까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세미콜론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나서 화살표로 알려주네요. 이 화살표가 정확한 위치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세미콜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찍혀 나온 건 아닌데 얼추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쨌든 세 번째 줄에 이 system.out.println이라는 출력문에 세미콜론이 필요하다라고 에러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니 세미콜론이 어디 빠졌어? 아, 여기 없구나.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미콜론은 역할이 뭘까요? 이거 왜 있는 걸까요? 네, 이 세미콜론은 마침표예요, 마침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온점 찍죠. 말 끝나면 온점 찍는 거잖아요. 마침표. 자바에서도 이 세미콜론이 그 마침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출력문이 두 줄 있어요. 이거 출력하면 안녕하세요 1, 줄 바꾸고 안녕하세요 2, 줄 바꾸고 끝나겠죠. 그렇게 나오는 녀석인데 얘가 없으면 자바는 코드를 이렇게 인식해요. 이만큼이 한 줄의 코드였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러입니다. 에러예요. 자, 근데 여기에 세미콜론이 찍히면 이제 얘는 마침표가 찍혔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코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중요하겠죠? 자바는 되게 깐깐한 녀석이라서 이런 마침표 하나 잘못 찍으면 되게 뭐라 해요. 아예 실행하는데 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마침표가 중괄호가 닫히고 나서는 없네요. 그쵸? 중괄호가 열리고 닫힐 때에는 세미콜론으로 마침표를 안 찍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그 블럭, 이 중괄호 영역만큼이 하나의 공간이야 라고 하는 그 블럭이야 라고 하는 애초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거라서 마침표를 다시 찍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건 뭐라고 안 하네요. 뭐라고 안 하긴 안 하네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하네요. 근데 여기는 안 찍습니다. 마침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에 마침표를 잘 찍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출력문 배웠고, 들여쓰기의 중요성도 배웠고, 이 코드의 실행 순서 같은 것도 좀 배웠고, 이제 마침표, 중괄호,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러 내용이 떴을 때 아까처럼 몇 번째 줄이고 어떤 에러 내용이고 이런 게 딱 들어맞는 상황도 있고요. 좀 안 들어맞는 상황도 있어요. 이걸 번역기를 돌려봤을 때 뉘앙스가 뭐라고 해서 그걸 찾아보는데 도저히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코드가 막 이것저것 다양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문법 배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에러 내용에 다 나와요. 뭔가 에러가 떴는데 해결을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에러 내용을 제대로 안 봤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찾아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질문하셔야죠. 수업 중에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까지만 하고 수업을 종료하죠. 이게 되게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력문 프린트 L에 이 녀석은 출력하고 나서 줄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F라는 녀석은 출력을 하고 나서 줄을 안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출력을 하고 나서예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입력을 하면요. 지금 얘는 역슬래시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른쪽 시프트 왼쪽에 있는 키는 물음표랑 같이 있는 키는 그냥 슬래시고요. 얘는 반대 방향 슬래시라고 해서 역슬래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녀석은 보통 백스페이스나 엔터키 위 아래 엔터키의 위, 백스페이스의 아래 혹은 그 근처 어딘가에 있어요. 원화 표시랑 같이 보통 있고요. 이거랑 같이 붙어 있는데 이제 학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여 있죠. 원화가 이쪽이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백 역슬래시랑 이 원화 표시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편집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버티컬 바라고 해서 세로 줄을 하나 긋는 건데 Shift 누르고서 그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세로 줄이 하나가 생겨요. 그냥 그런 키인데, 그리고 여기 메모장 같은 데에서는 이 역슬래시가 지금은 역슬래시로 나오네요. 근데 이거 뭐지? 폰트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이제 일반 폰트 사용을 하면은 여기서 원화 표시로 입력이 됩니다. 역슬래시로 표시가 안 되고 이런 데서는 역슬래시로 될 거고, 여긴 원화로 되네요. 이렇게 같은 키예요. 지금 어떤 편집기냐 어떤 툴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입력이 되는 건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역슬래시 n이라는 이 녀석은 어쨌든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얘가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녀석이었으니까 안녕하세요 1 역슬래시 n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이거 해볼까요? 슬래시 n 슬래시 n은 나와요. 그죠? 근데 얘는 안 나왔죠. 역슬래시 n은 안 나와요. 안 나왔는데 이거 프린트 FA 출력 결과 맞나요? 출력하고 나서 밑에 왜 줄이 왜 또 생겼죠? 자, 역슬래시 n은 자바에서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출력문 안쪽에서 역슬래시 n이라는 이런 문자가 사용이 되면 이 문자 자체는 줄바꿈의 기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문자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자가 나타났을 때 이 자리는 줄바꿈으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지금 ln으로 출력을 하는 것과 f로 출력을 하는 거 두 상황에서 출력하고 줄바꾸고 여백이죠. 출력하고 줄바꾸고 여백이에요.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한다. 이 역슬래시에는 줄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진도를 많이 나간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 이런 OT적인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 내일부터는 바로바로 진도가 좀 나갈 거예요. 뭐 변수 같은 것도 배울 거고 출력문 이것도 조금 더 마무리를 지을 거고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도 좀 풀어볼 거고,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될 테니까 뭐 오늘은 크게 복습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내일 수업에 참여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